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오늘은 전국의 22개 국립공원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4월 1일 토요일 아침 8시 44분 정도 됐습니다. 자,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10년이 지나면 사라지고 아무리 화려한 꽃도 10일이 지나면 시들어 버린다.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이 4월 1일 전국 방방곡곡에 봄꽃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지구의 기온이 오르다 보니까 봄꽃의 개화 시기도 많이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평년에 비해서 올해는 한 2주 정도 앞당겨졌고 역대 기준으로는 두 번째로 봄꽃의 개화 시기가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 남녘으로 내려가 보면 전남 광양의 매화축제, 또 전남 구례의 산수유 축제, 또 경남 창원의 진해군항제, 또 경주 벚꽃축제, 전국 경향 각지에 봄의 전령사인 벚꽃, 개나리꽃, 진달래꽃, 목련 다양한 봄꽃들이 절정을 이루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에 2대 벚꽃 명소가 있습니다. 여의도 윤중로와 제가 살고 있는 잠실 석촌호수인데요. 제가 어제 연수원에서 강의 마치고 퇴근길에 보니까 석촌호수도 벚꽃 축제를 4월 5일 수요일부터 주말까지 약 5일 정도 진행한다고 현수막이 붙어 있었고요. 또 어제 저녁 9시에 KBS 9시 뉴스를 보니까 여의도 윤중로의 벚꽃 축제는 석촌호수보다 하루 빠른 4월 4일 화요일부터 벚꽃 축제를 한다라고 소개가 됐었습니다. 여하튼 오늘은 4월 1일 토요일인데요. 며칠 후부터 벚꽃 축제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불 10년 화무 11홍입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10년 이상 가지 못하고 아무리 화려한 꽃도 10일 이상 붉게 타오르지 못하고 10일이 지나면 시들어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봄꽃 축제를 일주일 이내 만끽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봄꽃 축제 관련해서 본격적인 행락철이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제가 좀 이례적인 날입니다. 어떤 날이냐면 제가 은행 다니던 시절부터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강의를 해왔는데요. 올해가 사단법인 한국금융연수원 1976년에 창립된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 창립 올해가 47주년인데요. 금융연수원은 은행들이 공동 출자를 해서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금융연수원입니다. 그래서 금융교육 사관학교를 캐치프레이즈로 표방하면서 금융 지식을 전파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이곳 한국금융연수원인데요. 제가 출강한 지 올해 딱 10주년입니다. 10주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10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이틀 연속, 3일 연속, 4일 연속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한 적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은 6일 연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 월요일부터 오늘 4월 1일 토요일까지 6일 연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체력 관리를 적절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금융연수원 출강을 위해서 잠실 집을 나서는데 잠실역에
다 전국 각지 관광지로 즉 봄꽃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관광꽃 버스 회사에서 전국 각지로 출발하는 버스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봤고 거기에 편말을 보니까 강원도 삼척 그다음에 다양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경주 벚꽃 축제 그리고 다양한 남녘 지역의 봄꽃의 향연을 만끽하기 위해서 출발하시는 관광객분들을 기다리는 관광버스를 보면서 오늘은 벚꽃 시즌 또 봄꽃 축제가 경향 각지에서 펼쳐지고 있으니까 행락철을 맞이해서 전국의 22개 국립공원을 소개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오늘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제 블로그하고 제 유튜브 이름이 독서하는 마라토너인데요. 제가 이번에 출간한 책이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참사가 발생됐던 1939년부터 1945년까지 6년에 걸쳐서 약 7천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인류 역사 이래 최대 참사가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월드워 2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3월 6일에 인문학 서적 네 번째 출간작으로 이걸 출간을 했습니다. 두께도 두껍습니다. 466페이지나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담았던 내용들이 이 뒤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전쟁 영화의 단골 소재가 바로 2차 세계대전입니다. 덩케르크, 에너미 앳 더 게이트, 배틀 오브 브리튼, 스탈린그라드, 레닌그라드에 대칭되는 게 스탈린그라드인데요. 스탈린그라드 이런 것들은 이제 유럽 전선에 또 벌지 대전투, 그 다음에 롬멜 사막의 여우라는 롬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유럽 전선의 전투들이고요. 또 태평양 전선으로 오면 이오지마의 깃발,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 미드웨이, 메가더, 과달카날 전역 이런 것들은 태평양 전선의 전투들인데요. 이런 걸 통틀어 가지고 다 2차 세계대전 6년 동안의 주요 전투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투들의 이 책에서는 466페이지 이 두꺼운 분량의 2차 세계대전의 주요 전투 중에서 20개 주요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비하인드 스토리 위주로 담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6일에 인문학서적 네 번째 출간작으로 출간을 했고 그래서 지난 며칠 동안은 계속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1부, 2부, 3부로 나눠서 유튜브를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문학 서적을 출판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결국은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제 블로그 이름에 표시되어 있듯이 제 블로그가 독서하는 마라토너인데요. 독서량이 기반이 됐기 때문에 이 책을 집필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은행 시절부터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약 9년 동안 인문학 서적을 약 850권 정도 읽었으니까 매년 평균 100권 정도 읽었는데요. 직장인이 책을 읽기 그렇게 연평균 100권씩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출퇴근할 때 지하철 안에서 책을 본다든지 또 주말에도 새벽에는 좋아하는 마라톤을 잠실 석촌호수에서 하고 낮에는 집에 와서 독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 동안 약 850권 정도의 인문학 서적을 독파해서 연평균 100권씩 읽었던 그런 독서량이 기반이 되니까 감히 인문학 서적 4권을 출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전인 2020년에 인문학 서적 3권을 출간했고요. 그로부터 3년 만인 올해 2023년
지난달 3월 6일에 네 번째 출간작으로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월드워 2를 출간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다 공감하시겠습니다만은 독서의 중요성에 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나라 22개 국립공원에 관하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독서에 관해서 위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저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있습니다. 영국의 세익스피어가 있다면 독일에는 괴테가 있고 중국의 소동파가 있다면 조선에는 박지원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독일의 대문호 괴테, 롯데그룹의 그룹명이 바로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저술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여주인공 샤롯데에서 이름을 따왔다라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롯데그룹의 창업자이셨던 신격호 전 회장님께서 젊은 청춘 시절에 괴테의 저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너무나도 감명 깊게 읽으셔서 거기에 나오는 여주인공 샤롯데에서 롯데그룹의 기업명을 따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1년 1개월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하고 있는 잠실 석촌호수에 가면 동호회 북쪽변에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롯데월드 타워가 있는데요. 그 롯데월드 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 거기 앞에는 괴테 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괴테 동상도 세워져 있는데요. 바로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여주인공 샤롯데에서 롯데그룹 기업명을 따왔기 때문에 그러게 조성된 걸로 보입니다. 여하튼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자주 가는 곳, 당신이 자주 어울리는 사람, 당신이 현재 읽고 있는 책을 말하시오.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소. 즉, 그 사람이 읽고 있는 책, 자주 어울리는 사람, 그리고 자주 가는 곳, 이 세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만큼 독서가 중요하다라는 걸 독일의 대문호, 파우스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탈리아 기행 등 수많은 명절을 남긴 괴테가 했던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워런 버핏의 명언 잘 아시죠?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조언을 들으려면 1시간, 2시간 식사하면서 자문 듣는 비용이 수억 원의 경매에 오르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해외 토픽을 통해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워런 버핏이 그런 말을 했죠. 주가의 고점과 주가의 저점은 10만이 알 수 있다.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의 명언을 남긴 워런 버핏이 독서의 중요성에 관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가 출현한 이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서 독서 이외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따르시오. 그러나 인류가 출현한 이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위대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서 독서 이외의 방법이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만약에 발견된다면 당신은 그걸 따르시오. 그러나 수만 년의 역사에 있어서 독서보다 더 당신을 짧은 시간에 당신을 더 위대하게 해주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독서가 최고로 당신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위대하게 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독서를 하시오. 그런 의미로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데카르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독서라는 것은 과거의 위대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독서는 이 책 한 권에 그 저자의 모든 통찰력이 함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시간 내외의 독서 시간을 통해서 그 저자의
그 통찰력을 배우면서 그 저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과 비슷하다. 뭐 그런 취지로 데카르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제 석학으로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름이 갑자기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중국의 이제 명말청초입니다. 명말청초, 그러니까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기입니다. 명나라가 1368년에 건국하고 1644년에 멸망을 했는데요. 멸망하기 직전에 명나라가 1644년 멸망한 시점, 그보다 8년 앞선 1636년에 조선에서는 청나라의 침공에 의한 병자호란이 발발이 됐습니다. 그 무렵입니다. 명말청초, 그 시기에 중국의 현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만권서 행만리로, 만권의 책을 읽고 만리길을 여행해라. 독만권서 행만리로,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직접 체험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런데 직접 체험의 대표적인 게 바로 여행입니다. 여행을 통해서 견문을 넓히는 것, 식견을 넓히는 게 중요하고, 그런데 직접 체험인 여행은 시간적, 경제적 제약이 따르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서 차선책으로 간접 체험인 독서를 많이 해라 라는 의미에서 행만리로 독만권서라고 했습니다. 만리길을 여행해라. 그렇지만 그건 시간적, 경제적 제약이 따르다 보니까 그게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독만권서, 만권의 책을 읽어라. 뭐 그런 취지입니다. 명말청초에 유명한 학자,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9시 수업을 시작하는 벨이 울렸는데요. 저는 오늘 10시부터 수업입니다. 자, 그러면 그만큼 독서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독서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것 어떠실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이런 명언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기 머릿속에다가 도서관을 구축할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서재 하나는 갖추어 놔야 된다. 고작 책꽂이 하나만 머릿속에 넣어놓는 것은 너무나도 자기 인생에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도서관, 서재, 책꽂이, 책의 분량의 차이인 거죠. 도서관에는 수십만 권의 장서가 있는 거고, 서재에는 한 룸에 수천 권 또는 수만 권, 수천 권 정도의 책이 있는 거고, 그에 반해서 책꽂이는 고작 책이 10여 권 정도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신의 머릿속에, 독서를 통해서 자신의 머릿속에다 도서관을 세우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서재 하나 정도는 갖추어 놔야 된다. 서재 하나의 분량, 그러니까 몇천 권의 책은 읽어야 되지 않겠냐. 고작 이 머릿속에다가 책꽂이 하나 정도의 분량의 몇십 권 정도의 책만 읽는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로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머릿속에 도서관을 갖추지 못할지언정 최소한 서재 하나는 갖춰놔야 되지 않겠냐. 고작 기껏해야 책꽂이 하나만 갖춰놓는다는 것은 너무 자신 인생에 무책임한 거다, 그런 취지. 그게 바로 독서의 중요성에 관해서 말한 걸 제가 인문학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까지 한 20분에 가까이 독서의 중요성에 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국의 국립공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방방곡곡 경양 각지에서
봄꽃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어서 본격적인 행락철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걸맞게 우리나라 22개 국립공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퀴즈를 한번 내드려 볼까요?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이 어디일까요? 1872년에 세계 최초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엘로우스톤 국립공원입니다. 미국의 엘로우스톤 국립공원이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이고요. 그로부터 95년이 지난 1967년에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공원 지리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태백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경북 칠곡군의 팔공산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국립공원은 1967년에 67년이니까 지금부터 56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56년 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대한민국 최초 국립공원 지리산부터 지금부터 5년 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22번째 국립공원인 태백산 국립공원까지 22개의 국립공원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일부만 가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요. 전혀 안 가보신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나라 22개 국립공원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4가지 유형으로 대별이 됩니다. 첫째가 산악형입니다. 대부분이 설악산이나 북한산, 오대산 이런 것처럼 산악 지역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산악형이고 또 두 번째 유형이 해안형입니다. 바닥 해안선을 따라서 지정된 해안형. 세 번째가 해상형입니다. 바다 위에 있다. 즉 해상형. 네 번째가 사적형입니다. 사적형. 역사 유적지, 사적지다 이런 의미에서 사적형입니다. 4가지 유형으로 대별되는데요. 먼저 사적형은 경주 국립공원입니다. 도시 대부분은 천년고도 경주는 도시의 대부분 구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사적형 국립공원은 경주 국립공원이 유일합니다. 현재 경주 벚꽃 축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이 해안형입니다. 해안형은 우리나라 해안형 국립공원이 유일하게 태안해안 국립공원입니다. 충남 태안군 천리포, 만리포, 안면도 다 아실 겁니다. 이쪽이 해변을 기준으로 지정됐다 해서 해안형 국립공원, 태안해안 국립공원입니다. 그 다음에 해상형 국립공원은 경남 남해안의 그 바닷가 구역을 바닷가라기보다는 해상이죠. 바닷가는 보통 이제 해변 이런 의미인데요. 해상 좀 먼 바다, 가까운 바다 다 망라해가지고 바다 위를 해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해상, 경남 남해안 해상 거기가 한려해상국립공원. 그 다음에 전남 남해안 해안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그래서 해상형 국립공원은 2군데입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사적형입니다. 그러니까 사적형이 아니라 산악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22개 국립공원 중에 경주 국립공원은 사적형, 태안해안 국립공원은 해안형, 한려해상과 다도해상은 해상형. 그래서 22개에서 이 4개를 빼면 나머지 18개가 산악형 국립공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 남한 지역을 강원도부터 순차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강원도부터 말씀드리면 제일 위에 설악산입니다. 자, 설악산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에 3대 돌산 국립공원입니다. 기암괴석, 돌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흙보다는 물론 산이라는 게 돌과 흙이 혼합되어 있는 게 기본인데요. 그 중에서도 돌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기암괴석 위주의 국립공원이 전국 국립공원 22개 중에 3군데가 있습니다. 설악산, 주황산, 월출산입니다.
경남 양양, 속초, 인제에 걸쳐 있는 설악산과 경북 청송군에 있는 주황산, 전남 영암군에 있는 월출산 이 세 군데가 우리나라 3대 기암괴석 국립공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 설악산은 전국의 22개 국립공원에 100대 경관을 선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22개 국립공원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 100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걸 바로 국립공원 100경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제1경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제1경. 그곳이 바로 설악산 공룡능선입니다. 자, 퀴즈를 하나 내드려 볼까요? 자, 우리나라 성인들의 운동 중에 취미활동 1위인 종목이 뭘까요? 우리나라 성인들 운동 중에 취미활동 1위 뭘까요? 저는 이제 21년 1개월 동안 마라톤을 하면서 풀코스를 90번 완주했는데요. 우리나라 성인들의 취미활동 1위가 뭐일까요? 제대로 촬영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잘 촬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들의 취미활동 1위가 바로 등산이라고 합니다. 등산. 그래서 뭐 등산이다 보니까 등산 유튜버 분들도 꽤 많고 정말 뭐 드론 촬영을 하면서 그 우리나라의 화려한 금수강산 국립공원들을 많이 이렇게 드론으로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선사해드리는 유명 유튜버 분들도 뵀는데요. 여하튼 우리나라 국립공원 100경 중에 제1경이 설악산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약 6개월 전에 2022년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무박 2일로 설악산 공룡능선 대청봉 포함해가지고 설악산을 무박 2일로 17시간 동안 종주를 했습니다. 그때 그 중심의 하이라이트가 공룡능선이었고요. 공룡의 등뼈를 닮았다 해서 공룡능선이라고 합니다. 능선 모양이 공룡의 등뼈를 닮았다. 그래서 설악산의 중심에 있는 그 공룡능선은 정말 수려한데 한편은 아름답긴 하지만 너무나도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 공룡능선이 남쪽은 이제 희운각 대피소 쪽이고 북쪽은 마운령 삼거리 쪽인데요. 그 희운각 대피소에서 마운령 삼거리까지 약 5km 구간이 공룡능선인데요. 보통 등산할 때 그 속도가 보통 1시간에 뭐 2, 3km 정도는 전진을 하지 않습니까? 난이도 경사도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은 1시간에 2, 3km 정도는 전진하는데 공룡능선은 평균적으로 1시간에 1km 정도밖에 전진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난 코스입니다. 그래서 5km 구간에 걸쳐 공룡능선이 있는데요. 평균 4-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6개월 전에 공룡능선을 이제 주파를 할 때 중간중간 5개 포인트에서 뭐 예를 들어 1275봉이나 또 신선대 이런 데가 정말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최고의 뷰 포인트다 보니까 그런 데서는 이제 그런 데를 포함해서 총 5군데에서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저는 거기를 통과하는데 5시간 반에서 6시간 걸렸었습니다. 왜 1275봉이냐? 공룡능선의 거의 중간 지점인데요. 해발 고도가 1275m입니다. 1275봉. 그래서 1275봉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고도에 있는 암자가 어딜까요? 불교의 암자. 설악산에 강원도 인제 백담사에 소속되어 있는 3대 암자가 있죠. 봉정암, 영시암, 그 다음에 봉정암, 영시암, 또 무슨 암자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빨리빨리 안 떠오릅니다. 봉정암, 영시암, 또 오세암. 떠올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딱 연상을 했습니다. 오세훈 할 때 오세훈 서울시장님 할 때 오세암입니다. 오세암. 자, 봉정암, 영시암, 오세암 이게 설악산에 강원도 인제 백담사 유명하죠. 내설하게 백담사의 소속 암자가
그 3대 암자가 봉정암, 오세암, 영시암입니다. 그 중에 봉정암이 해발 1200고도에 있고 거기에서 내려다본 설악산의 풍경이 기가 막힌데요. 그 오세암이 우리나라 5대 정멸보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오세암이 우리나라 암자 중에는 가장 높은 고도에 있습니다. 해발 1200고지에 있습니다. 그거와 비슷하게 공룡능선 중간에 바로 12750 해발 1275m 봉우리 거기가 공룡능선의 거의 중간 지점이고요. 또 남쪽으로 좀 내려가면 희운각 대피소 가기 직전에 신선대가 있습니다. 신선대에서 바라본 그러한 또 설악산의 풍경은 또 기가 막힙니다. 또 거기에서 주변에 또 다양한 울산바위도 보이고 또 외설악 속초 쪽에 동해바다도 보이고 그 다음에 대청봉도 보이고 해발 우리나라 남한에서 세 번째로 높은 해발 1708고지 대청봉도 보이고 그러나 오색 약수 쪽은 안 보이죠. 왜냐? 대청봉 최고봉에 가려가지고 남쪽에 남설악 쪽에 강원도 양양의 오색 약수 쪽은 안 보입니다. 여하튼 그쪽이 공룡능선이 국립공원 중에 제1경입니다. 그래서 등산 마니아들은 그 공룡능선을 다들 가고 싶어하는 게 로망입니다. 저는 이제 거기를 가기 전에는 6개월 전에 공룡능선을 가보기 전에는 공룡능선이 그렇게 수려한지 몰랐는데요. 실제 가보니까 스릴이 넘칩니다. 그 구간이 이제 험난하다 보니까 그 구간의 절반 정도는 쇠줄을 타고 쇠난간을 급경사 쇠난간 쇠줄을 잡고 오르는 구간이 한 절반 정도는 됩니다. 굉장히 험준하기 때문에 이 착지력이 좋은 등산화를 꼭 착용을 하셔야 되고요. 안전장구도 잘 착용을 하셔야 되고 절대로 음주 산행을 하셔서는 안 되고요. 특히 행락철에 봄보다는 이제 가을철 단풍 관광 피크 때는 거기에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루다 보니까 거기에 조난사고 뭐 이런 것도 많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 그 공룡능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공룡능선은 정말 저도 이제 고소공포증이 좀 있는 편인데요. 그래도 거기를 저도 갔다 왔습니다. 6개월 전에 2022년 10월 17일부터 무박 2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봉정암 우리나라 암자 중에 가장 높은 고도에 있는 해발 1200고지의 봉정암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 5대 정멸보궁 중에 하나입니다. 정멸보궁이 뭘까요? 퀴즈입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보존되어 있는 곳이 정멸보궁입니다. 우리나라 5대 정멸보궁이 설악산 봉정암, 그 다음에 오대산의 상원사에 좀만 올라가면 오대산 상원사에서 좀만 올라가면 정멸보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삼보사찰 중에 하나인 경남 양산의 통도사 문재인 전 대통령님께서 거기 근처 평산마을에 가 계시죠. 그 통도사 그 다음에 강원도 영월하고 강원도 또 영월하고 정선 이곳에도 각각 사찰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각각 정멸보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3대 정멸보궁 5대 정멸보궁에 그 봉정암이 속합니다. 그래서 설악산은 뭐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 산행지라는 거 다 아실 거고요. 설악에서 시작된 단풍이 내장산에서 절정을 이룬다라는 말이 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설악산은 고등학생들 필수 관광 수학여행 코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설악산에 관해 말씀드렸고 최고봉 대청봉은 우리나라 한라산 백록담, 지리산 천왕봉에 이어서 설악산 대청봉은 남한에서 세 번째로 높은 해발 1708m 고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드디어
거의 42년인가 그 수건 사업이 해결됐다고 뉴스에 대서특필이 됐는데요. 설악산 정상 대청봉을 오를 수 있는 가장 짧은 코스가 바로 오색약수에서 대청봉을 오르는 코스인데요. 약 4km 정도, 가장 짧다 보니까 가장 급경사 코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게끔 됐다. 케이블카 설치 허가가 났다라고 한 달쯤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 그게 40여 년 수건 사업이 해결됐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악산에 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가 오대산입니다. 강원도 평창에 있는 오대산. 오대산은 입구에가 월정사 유명합니다. 거기에 월정사에서 쭉 상원사까지 약 5, 6km 정도의 전나무 숲길이 정말 힐링할 수 있는 산책 코스로 유명하고요. 월정사는 또 템플스테이로 유명합니다. 사찰에 3박 4일 또는 4박 5일 머무르면서 세상과 격리돼서 이제 나와의 시간을 갖는 그 사색의 시간, 명상의 시간을 갖는 게 템플스테이지 않습니까? 외국인들도 많이 참여한다고 하는데요. 템플스테이로 유명한 데가 특히 겨울철에 강원도 오대산, 강원도 평창의 오대산 월정사의 템플스테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4, 5km 가면 상원사, 거기에 상원사 동종은 우리나라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상원사 바로 위에 정상 비로봉 1500고지 비로봉까지 가기 전에 상원사에서 비로봉까지 좀만 올라가면 우리나라 5대 정멸보궁 중에 하나인 그 정멸보궁이 또 거기 오대산 중턱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태백산입니다. 태백산은 우리나라의 22개 국립공원 중에 가장 최근에 지정된 국립공원이 바로 태백산 국립공원입니다. 태백산은 우리나라 민족의 영산, 우리나라 남한의 가장 큰 산맥이 태백산맥이고 백두대간 종주 산악인 분들이 자주 찾는 곳이 태백산의 그 백두대간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두대간을 뭐 하루 이틀에 다 그걸 주파하는 게 아니라 매 주말 또는 뭐 몇 주에 한 번씩 구간 단위로 백두대간을 종주하는 게 등산 마니아분들의 로망이기도 한데요. 백두대간의 중심이 태백산맥이고 태백산맥의 중심이 태백산입니다. 그래서 태백산은 원래 강원도립공원이었는데 5년 전에 우리나라 가장 최근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태백산은 남한강,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거기 황지 연못도 있고, 그다음에 태백산은 산 입구가 해발 고도 자체가 막 6, 700m 고도다 보니까 태백산 정상 1500고지까지 한 2시간 정도면 주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의 영산 태백산. 그래서 태백산은 또 눈꽃 산행 축제로 유명합니다. 눈꽃 축제 태백산 겨울 산행의 최고다. 덕유산과 함께 덕유산은 우리나라 네 번째로 높은 산인데요. 덕유산 향적봉이 해발 1614m입니다. 아까 세 번째로 높은 설악산 대청봉이 해발 1708고지인데요. 덕유산 향적봉은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높은 해발 1614m 고지입니다. 덕유산도 눈꽃 산행 유명하듯이 태백산도 눈꽃 산행, 겨울 산행으로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치악산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치악산. 치악산은 치악할 때 치악이라는 게 그 악이라는 것은 큰 산 악자입니다. 악자가 들어가면은 악을 쓰고 올라가야 할 정도로 힘든 산이다 해서 악이라고 말씀들 하시는데요. 그 악이라는 게 큰 산 악자입니다. 설악산, 치악산, 월악산 뭐 이런 악자, 큰 산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치악산은 치자가 꿩치자입니다. 꿩치자인데 그 어떤 전설이 깃들어 있냐면 어떤 나그네가 그 산을 가는데 꿩이 뱀에 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뱀이 꿩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꿩이 뱀에 의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나그네가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도움을 받은 꿩이 그 나그네가 위험에 처했을 때 결초 보온으로 보답을 해서 나그네를 위험에서 또 구출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설화 내지 전설이 깃들여 있다 해서 꿩치자 치악산입니다. 강원도 원주. 강원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가 원주지 않습니까? 강원도의 명칭이 강릉할 때 강과 원주할 때 원자. 여기에서 따와서 강원도지 않습니까? 강원도 원주, 강릉, 춘천 중에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 원주. 인구가 약 35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주에 있는 명산이 치악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도권으로 와보겠습니다.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 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이 세 군데를 수도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있는 유일한 국립공원이 바로 어디일까요? 기네스북에도 올랐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유일한 국립공원 바로 북한산 국립공원입니다. 왜 기네스북에 올랐냐면 인구가 가장 많은 인구 밀집 지역에 있다 보니까 단위 면적당 탐방객 수가 가장 많은 걸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 인구가 한 965만 되고 경기도민이 한 1360만 되고 그 다음에 인천광역 시민이 한 250만 정도 되니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합해가지고 인구가 약 한 2600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작년 기준 5144만이라고 하는데요. 전체 인구 5144만 중에 약 2600만 명이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 전체 인구 중에 수도권 인구가 약 5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면적은 우리 남한 전체 면적 중에 수도권이 차지하는 면적은 약 13%밖에 안 되는데 인구는 52% 정도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 밀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2,600만 명 정도의 많은 인구가 수도권에 있는 유일한 국립공원 북한산을 이용하다 보니까 북한산 국립공원이 기네스북에 단위 면적당 탐방객 수가 가장 많은 걸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북한산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찾는 북한산 국립공원 지하철로도 접근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전철 우이 신설선에 가보시면 북한산 우이동 그 입구 거기에 우이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지하철 버스도 있지만은 지하철도 개통돼서 우이역이 있습니다. 우이역 소귀를 닮았다 해서 우이동이지 않습니까? 소우자 귀이자 해서 소귀를 닮은 곳이다 해서 우이동이라고 하는데요. 우이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북한산 국립공원 우이분소 거기에서 시작해서 도선사 통해서 북한산 정상 100군데 해발 836고지까지 보통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자, 북한산이 이제 워낙 많은